첫째는 미국에서 원칙을 고수하는 명분으로 제시하는 것인데 한 곳에 두 가지 이름을 쓰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지명 중에서 많이 쓰이는 지명이 생기면 적게 쓰이는 지명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지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을 별명으로 부르면 아는 사람만 알게 됩니다. 주지명과 부지명도 이런 문제를 비슷하게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곳에 하나의 지명만을 두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명에 대해 단일 표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명확성을 기해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침이라고 여겨집니다. 둘째는 단일 표기 원칙에 예외를 둘 경우에 이후 초래될 현실적으로 부딪혀야 할 문제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만약 한국의 요구를 들어 동해를 병기한다면 미국은 국내외로 굉장히 많은 지명 병기 요구를 받게 될 겁니다. 미국은 민족, 종교, 문화가 천차만별인 나라입니다. 또 초강 대국으로 세계를 경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명에 대해서도 내외로 많은 갈등을 안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곳의 지명에 대해 2개 이상을 인정해주는 예외를 두면 다른 지명 갈등에도 불을 붙이는 모양새가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함부로 예외를 두는 조치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미국은 아쉬운 것과 눈치 볼 게 적은 나라입니다. 동해 병기에 대한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요청에 형식적이나마 호응을 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외적으로 볼 때 미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지명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 온다면 미국과 같이 원칙을 고수하기가 힘들 겁니다. 미국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오랜 지명 표기 원칙은 지키면서도 다른 나라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 연방지명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아래 지도를 보면 일본의 지명에서는 한자와 영어로 일본해와 시 오브 재팬으로 표기하고 우리나라 지명에서는 한글과 영어로 동해와 이집트시로 표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에서 쓰이는 구글 지도를 하나의 지도로 합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서 볼 점은 독도에 아무런 명칭 표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울릉도 사동항과 독도의 동도를 잇는 선으로 항로를 표시한 한글 지도를 게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지도를 독도 지역에 활용했다는 것으로 부지불식간에 한국의 영토로 인식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일본의 항의를 받는다면 이 지도는 얼마 안 가서 내려질 것이겠지만 나름대로 균형된 시각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미국 국방부가 일본의 표기를 놓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미군은 지도와 지명이 갖는 중요성을 절실히 체감하는 곳이기에 하나의 지명 원칙을 당연히 강력히 지지합니다. 황해, 즉 우리의 서해도 이런 미군의 단일 지명 원칙 때문에 오랜 역사를 지닌 명칭 서해를 제치고 우리의 공식 명칭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여론도 신경 써야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기에 원칙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 예외를 두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군이 작전 지역을 일본해로 표기했다가 항의를 받으면 그냥 바다라고 표기하는 행태가 계속 되풀이 되는 겁니다. 과거 정부에 누가 일본해 표기를 문제 삼자고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래저래 별다른 실익 없이 여러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기만 할 뿐입니다.